메소드 패턴입니다. 템플릿이 어떤 골격이죠. 그래서 메소드의 골격을 만들어 놓는 패턴이에요. 그럼 메소드의 골격을 왜 만들어 놓냐 하면은 코드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알고리즘 골격을 정의하며 알고리즘 일부 단계는 하위 클래스, 그러니까 상수옥을 통해서 하위 클래스에서 그 템플릿 메소드를 완성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하위 클래스의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패턴을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커피라는 클래스가 있고 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라는 클래스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커피를 만들고요. T는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자체로 보면 코드가 중복됐죠. 그렇죠? 커피도 물을 끓여야 되고 컵에다 따라야 되고 T도 물을 끓여야 되고 컵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그 첨가물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해 좀 띄워서 리팩토링처럼 한 가지씩 가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하나 만드세요. 자, 여기서 이 두 개가 유사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 중복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일반화한 상위 클래스를 정의해 가지고 이제 그 코드 중복을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카페인 베버리지라고 하는 걸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코드를 보면 커피랑 티는 prepare recipe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밑에서 만들게 냅두고 보니까 boil water랑 pouring cup 두 가지 메소드는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볼 때 얘네들은 밖에서 필요한 거냐 아니냐, 밖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prepare recipe만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거기 가정하고 얘네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얘네들은 밑에서 재정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재정의 할 필요가 없을 때에 앞에다 어떻게 뭘 붙여줘요? 수식어로. 메소드를 재정이 못하게 하려면 파이널을 붙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abstract factory 패턴 할 때도 이제 밖에서 쓸 거, 밑에서 수정할 거, 뭐 이런 거 밑에서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파이널 키워드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썼습니다. 그럼 이제 카페인 베버리지를 만들었으면 커피랑 티를 정의해 볼게요. 커피. 인터페이스 하는 카페. 이때도 이제 prepare recipe 외 나머지들은 이제 밖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protected로 놓을 수 있고, 이 얘네들을 파이널로 할지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할지는 이제 커피 아래로 뭔가 또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있을지 없을지 이제 확장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 응용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티는 커피를 싹 복사해서 티는
응? 아, 엉뚱한 걸 바꿨네. 뭐. 왜 안 돼?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비슷하니까 중복된 코드가 있으니까 일반화 시켜서 상위 클래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객체 지향에서 어떤 기본적인 상황이죠.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특수화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두 개의 클래스를 쓰다 보니까 두 개가 유사해서 얘를 묶는, 일반화시키는, 그래서 코드 중복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이제 그 위에 카페인 베버리지에 보일 워터랑 포링 컵 두 가지 메소드를 올림으로써 이 부분에서 코드 중복을 없앴지만 여전히 티와 커피를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형태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과정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 중복도 없애고 싶으면 이때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카페인 베버리지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카페인 베버리지에서 프리페어 레시피를 정의해 주는데 이름이 다르니까 얘를 정의해 주는데 요 이름이 서로 다르니까 커피랑 티가 뭔가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리페어 레시피를 끌고 올라오니까 이제 커피랑 티에서 보일 워터, 포링 컵 뿐만 아니라 프리페어 레시피까지 이제 상위 클래스를 옮겼어요. 상위 클래스 옮기니까 여기다 이거 넣으려면 두 개의 과정이, 네 개 과정인데 두 개 과정이 서로 이름이 다르니까 그 이름을 일치시켜주고 이제 얘를 abstract 메소드로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럼 밑에서는 커피는 브루와 add 컨디머만 제정해 주면 되겠고 티도 그 두 개만 제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피에서는 요게 필요 없고 요거를 그냥 브루라고 하고 요거는 add condiments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코드 중복이 거의 없어졌죠. 이제 아예 없죠. 이제는 없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카페인 베버리지에 있는 요 prepare recipe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템플릿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보통 파이널로 돼서 수정을 못하게끔 이제 해놓고, 이제 자식들은 요 abstract 메소드들만 재정의 함으로써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쪽에서는 요 두 군데만 새로 정의해주면 되고, 티도 또 다른 어떤 음료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도 여기 두 개만 재정의함으로써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에서는 요 안에 이제 이런 두 종류, 이런 거를 이제 콘크리트 메소드라고 그러고요. 안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abstract 메소드들이 있죠. 이 abstract 메소드들은 그 템플릿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반드시 재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재정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요거를 이제 템플릿 메소드가 되겠고,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메소드의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며 알고리즘 일부 단계는 하이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패턴은 알고리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하이 클래스에서 알고리즘 일부 단계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에서는 추상 클래스가 보통 나오고 거기에 템플릿 메소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템플릿 메소드는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파이널 메소드가 돼요. 고정되는 거예요. 골격은 밑에서 못 바꿔. 그러면 이 템플릿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primitive operation, primitive concrete operation hoo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concrete operation이라는 경우에는 얘는 자식들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없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메소드예요. 완성이 되어 있는 과정. 즉 클래스 A나 클래스 B나 똑같이 concrete operation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primitive operation들은 두 가지는 이제 추상 메소드로 자식들이 무조건 재정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에서 정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훅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훅은 뭐냐면은 그 옵셔널이에요. 재정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메소드는 훅 메소드라고 그럽니다. 훅 메소드. 그래서 방금 만든 우리가 본 예제에는 훅 메소드는 없었어요. 훅 메소드는 없고, 이런 프리미티브, 앱스트랙트인 프리미티브 메소드들이 두 개가 있고, 콘크리트 오퍼레이션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의 연산은 이렇게 콘크리트 메소드, 앱스트랙트 메소드, 훅 메소드로 구분이 되고,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는 콘크리트 메소드 두 개, pouring water, 그리고 pouring cup, 그리고 boil water 두 가지가 콘크리트 메소드였고, 이제 abstract 메소드는 이제 그 브루하는 거, 커피를 내리거나 뭐 티를 울리는 거, 그런 거, 그거 아니면 이제 그 첨가물 추가하는 게 이제 abstract 메소드 되겠고, 훅 메소드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제 훅 메소드도 쓸 수 있습니다. 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